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그리고 경력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거는 약간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냐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아무튼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면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라는 건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길게 가는 거냐, 아니면은 비정규직인데 연봉이 좀 높은 그런 데를 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얘를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지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할지를 고민을 하는 사장님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사장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야. 반사장? 반사장, 강제로 반사장이지. 왜냐면 제가 뭐 이거 원해서 전략기획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씨발 하라니까 한 거지. 아니 씨발 내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아무튼 하래 했어. 그래. 아무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 마음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갈 때 사실 저 요새 장사의 신 엄청 보는데 거기서 이제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뭐냐면 초기 투자비를 미친 듯이 그냥 때려 박은 거야. 고객들에게 최고의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인테리어에다가 막 수억 쳐박고 재료에다가 막 씨발 막 계속 오펙스라고 그러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존나 쳐박는 거야. 그러면은 존나 팔아도 돈을 못 벌어요. 난 거지인 거야. 사람이 막 100명, 200명씩 들어와도 난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는 회사원이었잖아요.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회사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엄청나게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 난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엄청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책도 되게 많이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뭐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그랬지, 군대에서 이제 쓰려고 그걸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박 굴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원의 입장에서 이 비정규직 정규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쟁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게 좋겠어요? 비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이직하면서 몸값을 팍팍팍 띄우는 게 나을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직을 하면 연봉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맨날 말씀드렸나? 이직을 하면 연봉이 올라가야 돼요. 연봉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 고용 스타일이 있어. 이거는 그냥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 이게 좋은지 이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제 경험상 이제 평생 고용 스타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유사 뭐 아니면 뭐 SK텔레콤 뭐 이런데 고연봉 직장이긴 한데, 왜냐면 이 고연봉 직장을 예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높지 않아요. 거기도 인상률도 어떻게 돼 있냐면 초봉은 존나 높은데 이게 점점 깎여.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난 이걸 100% 알고 있어. 왜냐면은 난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 인사 형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인사 형님들의 심지어 인사 형님들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제 친구 중에 이제 높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독립하면 그 친구도 좀 이제 뭔지 좀 초빙하고 얘기를 하고 할 건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확인을 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래. 이제 뭐냐면은 연봉 인상률이라는 거는 회사원한테 그걸 왜 제시하냐면 이 새끼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제시하는 거예요. 연봉 인상률이 높다, 이번에 보너스가 많이 나왔다, 이게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이 두 회사 존나 싸우는 거 아시죠? 인재 빼가려고 존나 싸워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한 새끼도 한쪽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이직한다는데 이 씨발 존나 싸워요. 존나 빼가 장난 아니야. 막 신입사원도 심지어 빼가려고 막 지들끼리 막 일부러 일정 겹치게 하고 막 이지랄 나는 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레벨이 대리에서
뭐 사원, 대리, 뭐 과장, 뭐 차장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차장 초창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조금씩 더 많이 올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갑자기 연봉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보너스 4천 막 이렇게 찍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3천 할게 이러면은요 이직률이 갑자기 팍 올라가요. 이건 데이터로 나와. 당연히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도 4천은 아니더라도 3,900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야, 경쟁.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이게 좀 이렇게 무거워진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무거워진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연봉이 높아지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직책이 올라가면 사실상 이 회사 그 직책이 올라가면 특히 밑에 이제 부하들이 이제 많이 붙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인데, 이게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이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왜 다른 회사 가가지고 이직 한번 하면 고생이거든요. 진짜 고생해요. 제가 직접 고생을 해봤고,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걸 고생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인상률을 안 높여줘도 되는 거야. 물론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목표를 정해주는 거야. 밑에 것들한테. 야, 네 임원 달면은 10억 받고 차 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임원 달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고요. 네. 심지어 임원도요, 달고 나서 성과 안 나면 깎여요. 심지어 연봉이. 걔네는, 그쪽은. 왜냐면은 임원은 갈 데가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지면 사람이 이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물론 요새는 진짜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점점 이게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 그거 느껴요, 피부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연봉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규직으로 가면 연봉이 쫙 올라가다가 잠깐만, 왜 이렇게 지체되지? 이렇게 돼요. 인상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평생 고용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원 입장에서 장점은 안 잘린다. 단점은 연봉 인상률이 거기서 거기다. 반면에 이제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라이더. 그죠? 배달라이더 이제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뭐 이제 컨설팅 안 할 때 뭐 이거저거 해보다가 뭐 운동 삼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짜 운동 삼아 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돼요. 그 진짜 하려면 오토바이 달고, 진짜 막 미친 듯이 그 달려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건수대로 돈을 받잖아요. 이제 배달라이더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프리랜서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한 노동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고급 시장에도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 트레이더. 예를 들면 원유 트레이더다. 이러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는 회사인데 그러다가 존나 없어지는 회사들 존나 많은데, 뭐 버는 회사는 존나 많이 벌지. 싱가포르에 이런 회사들 존나 많은데 고정급은 요만큼인데 씨발 성과급이 이따만큼이야. 그 새끼들은 뭐냐면, 좀 양해 바랍니다. 좀 저렴해요. 좀 말하는 게. 재미없으면 나같이,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인사 담당자 말이 막 잔소리하는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씨발 나 같으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존나 많아요, 이 친구들은. 이게 성과급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싱가포르 가면 이제 저도 출장 갈 때 많이 봤는데, 페라리가 막 5-6대씩 막 존나 지나다녀. 그 새끼들 다 트레이더 막 이런 애들이거든. 걔네들은 뭐냐면 한 번 이제 빵 터져가지고 이번 연도에 내가 뭐 한 회사에다가 1,000억 벌어줬다, 뭐 2,000억 벌어줬다, 뭐 1% 가져가. 그럼 10억 막 20억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1년 보너스가. 그리고 뭐 페라리 뭐 싸구려지 뭐 20억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로운 노동시장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약간 왜곡돼 있긴 하죠. 비정규직이 가격이 낮아. 사실은 비정규직은 연봉이 높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불안정한 직업에 대한 어떤 대가를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약간 왜곡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뒤로 갈수록 좀 더 그 보정이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은 점점 연봉이 높아질 거고, 정규직들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직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물론 회사들도 당연히 정규직에 대해서 보장이 점점 줄어들 거죠. 이게 사실 그런데 좀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막 군대처럼 돌아가는 이제 제조업이 대세였다면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평균 연봉도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더 줘야지. 노동자들한테 더 줘야지. 그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야지 내수가 활성화되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유로운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월급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성과가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러리 타고 다니던 트레이더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2010년에는 플러스 1000억을 갖다 줬는데 2011년에는 마이너스 10억이었다. 야씨 내가 990억이나 그러면은 차액은 990을 내가 플러스 해줬잖아 라는 게 그쪽 동네에서는 안 통합니다. 너 마이너스 10억이야? 안녕 잘 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거기는 회사 자체 전체도 그래요. 회사가 막 조단위 수익을 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되면 그냥 없어져요. 왜냐면은 회사는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돌아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0억이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번 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 10억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거래를 안 해버려 그냥. 트레이딩 쪽은 좀 잔인하거든. 돈으로 얘기하는 데야 거기는. 금융은 더 심하지.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경영자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경영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경영자들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저는 이거 완전 아니라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관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왜냐면은 쉬운 예로 우리가 일정 기간 돈을 묶이는 예금을 하는 거랑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는 거랑 어디가 이율이 높아요? 돈이 묶이는 게 이율이 높죠. 그죠? 왜? 돈을 묶어줬잖아.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지. 이런 거거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더 무섭지 돈보다.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사람 하나를 채용하고 비정규직으로 한번 채용을 해보세요. 진짜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전 장담하는데 정규직 애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겁니다. 왜? 비정규직 애는 그리고 퍼포먼스가 되게 웃길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정규직 될 거라는 기대로 이렇게 가다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이직할 때 되면은 예를 들면 6개월 전부터 일 안 하는 거야. 왜? 아니 나 먹고 살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장을 예를 들면 보장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평생 직장은 보장을 해줄게. 근데 연봉은 진짜 우리 회사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 맞추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야 우리는 좀 불안정한데 성과에 따라서 널 잘라버릴 수도 있어. 근데 연봉은 이렇게 줄게 하고 쿨하게 얘기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좀 애매하게 막 비정규직인데 연봉이 더 낮아.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를 기대한다? 글쎄요. 가스라이팅하고 뭐 하면은 진짜 뽑아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조직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밸런스라는 거야, 인생이. 전체가, 세계가 밸런스요. 경영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상을 너무 심하게 적게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더 적게 주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내가 주는 서비스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건비 무조건 싼 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금액이 크고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 현금이야 매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을 사장님들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원 입장에서도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만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